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큐 여보세요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강호 멘토입니다. 네, 오늘은 12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개장. 자, 첫날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아요. 바로 주말에 쉬고 왔는데, 바로 금요일날,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 지수가 2%대 이상 하락으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월요일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 주에는 이광 멘토님, 네.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바로 내일부터 진행되는 FOMC,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기정사실화 되는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벌써부터 네. 이미 한 달여 동안에 이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 이벤트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부분들을 저도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전까지 미국의 경제 지표가 이렇네 저랬네 얘기를 했던 부분 자체는 사실 이번 주 FOMC 회의에 대한 어떤 예행 연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그만큼 중요한 빅 이벤트가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불확실성 해소의 차원에서 다시 시장이 반등에 나설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이번 주에 한번 면밀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코스피 지수 확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1.25% 정도 하락한 1924.17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장 초반부터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역시 반등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폭이 1%대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역시 금리 인상이 지금 임박한 그런 시점에서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이 소멸이 된다면 과연 어떤 식으로 주가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또 흔들기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이 오늘장 불안 요인으로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월요일 개장, 항상 월요일 시장은요 보통 좋지 않은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선에서의 어떤 연장선 부분들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급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급입니다. 전 거래보다 역시 이제 하락하고 있는 그런 과정 안에서 외국인들 오늘도 역시 팝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2,582억 원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들은 2,354억 원 정도의 매수, 즉 외국인들의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최근 들어서 계속 눈치 보기예요. 오늘도 역시 700억대 정도의 매도가 지금 나오면서 결국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장 초반 분위기는 사실 좀 양호하게 흘러갔었는데요. 오늘 2%대 현재 하락폭을 줄이지 못하고 현재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는 역시 2% 정도 지금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네요. 현대차하고 오늘 사실 기아차 그리고 쌍용차 그리고 부품주들이 오늘 살아나면서 그나마 지수의 방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약 3,000원 정도 오른 15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현재 1.23% 반등 중이고요. 반면에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우선주는요 각각 2.7% 그리고 1.94% 정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입니다. 역시 자동차 그리고 부품주 위주로 시장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방어적인 어떤 부분들을 해주고 있죠. 현대모비스는 오늘 무려 4% 정도 반등이 나옵니다. 자, 자동차 업체들의 경우에는요, 사실 특히 현대차의 경우에는 제네시스에 대한 어떤 출시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주가에 또 영향을 주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한중 FTA에 대한 또 실질적인 수혜주로서도 자동차 업종이 또 부각될 수 있다. 라는 부분들도 오늘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보시피 현재 0.9% 정도 마이너스권, 그리고 기아차는 2.3% 역시 강세입니다. LG화학 글로벌 경기 우려감이죠. 결국은 1.38% 역시 하락 중. 삼성생명은 오늘 전 거래보다 1,500원 정도 오른 10만 6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이번 화면은 전부 다 파란불입니다.
SK하이닉스가 벌써 세 번째 화면으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하락폭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또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SK하이닉스 전 거래일보다는 850원 정도 하락한 29,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 0.9%대 하락 중이고요. 삼성 SDS 신한지주도 1% 미만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텔레콤 현재 1.28% 하락한 23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시장들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증시에서는 좀 더 깊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630포인트대 움직임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3.43% 떨어진 모습입니다. 일단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도 체크사항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지수의 이 방향성을 이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최근 일주일, 4일 동안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별로 해서 지수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인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장 초반 때부터 줄곧 매도세 보이고 있는 그와 같은 수급입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바라보도록 하겠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통틀어서 모두 다 이야기 드린다면은,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안에서 매수 포지션을 끝까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이외의 다른 종목군들 안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서 특징적으로 본다라면은,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대부분 이 바이오 섹터들에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월 달까지는 이 바이오 종목군들이 상승세가 지수 상승과 연결고리가 좀 되었지만은, 일단 이 바이오 종목군들 안에서 하락 기조가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수 하락이 좀 더 크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안에서도 업종이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우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이 상위 종목에 포진된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관망세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별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 카카오 이 줄 중에서 오늘 그나마 이 외국인의 수급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이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와 CJ ENM 같은 경우에는 이 컨텐츠로 해서 시장에 눌림목 구간이 나올 때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오늘같이 마이너스 3% 정도 빠진다라면은 좀 더 긍정적으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컨텐츠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로엔 연말에 대한 이 매출 기대감으로 해서 오늘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전반적인 업종군들이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과서 좀 깊게 하락하고 있는 이 코미팝 마이너스 10%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코앞에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신흥국에 대한 부담들이 이어진다라면은 이 종목별로 옥석가리기가 좀 더 시급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까지 FOMC에 대한 회의 결과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종목별로 종목 접근하더라도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닥까지 알아봤고요. 사실 분위기가 조금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되게 이제 괴로운 그런 마음들이 아마 전해져서 저희도 좀 목소리가 조금은 다운된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지금 사실 시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 종목들 사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고요. 그 위기, 지금이 위기라면 위기를 곧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그냥 포기 상태로 두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내 종목이 앞으로 시장이 그래도 올라설 때 같이 갈 수 있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 사실 때도요, 마음대로 사시면 안 돼요. 종목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십시오. 그래야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지금 이슈 한번 준비해 주셨죠? 네,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의 뉴스, FOMC에 대한 부분들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 이 뉴스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한 달여 동안에 이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기정사실화했었는데, 일단 우리나라 이 증시만 봤을 때는 또 삼중고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FOMC, 그리고 저유가,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강달러가 진행되면서 환율적인 리스크를 좀 부담을 안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제 내일부터 FOMC 회의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되었을 때, 비관적으로 보기보다는 그 안에서 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 나뉘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종목별로 이 사별화가 극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예상되고 있는데요. 우선 금리 인상하게 된다라면은 수혜주로서는 그래도 이 금융 관련된 상품들에 대한 눈높임이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 2004년도 때를 기억을 해본다라면은 이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혹은 또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군들이 금리 인상 시기에 또 강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기억을 잇따라면은 이번에도 금리 인상이 단행되었을 때 에너지 관련된 또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군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되었을 때 가장 큰 악재로 진행되는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달러화에 대한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하락 기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이 악재로 예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산업재 관련된 철강, 기계 그리고 그를 비롯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건설, 조선 이와 같은 업종군들이 조금 부진함을 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했을 때는 이와 같이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과 수혜가 될 수 있는 업종군들을 선별해서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FOMC에 대한 부분들이 여태까지 불확실성으로 뉴스가 되었었는데 일단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발효가 됐을 때는 다소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시장이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좀 더 긍정적인 끈을 놓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저유가에 대한 부분들 많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 이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화번호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에 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2611 2번까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시장일수록 여러분들 지금 저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고민되시는 종목이 있다면 바로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고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자 종목입니다. NH 엔터테인먼트. 네, 매수가 65,000원, 비중 20% 갖고 계신데요. 일단 NH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와서 이 페이코에 대한 성장성으로 해서 좀 부각이 되었지만 오늘 역시나 이 시장에 대한 조정 하락 피하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우선은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저점권에서 박스권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요. 오늘 하락이 좀 더 낙폭과대가 좀 진행되었지만은 차후에는 5만원 선 위지는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실 NH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앞서 이 인터넷 은행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탈락되는 좀 기조로 마찬가지지만은 그래도 페이코 이 핀테크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시장에 대한 광고라든지 홍보가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사용자만큼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억한다라면은 충분히 이 박스권 형태를 지켜주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박스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탈이 된다라면은 다소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 때문에 조금 비중을 줄이러 가는 전략도 필요하겠지만은 일단 박스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재차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했을 때는 박스권 상단이 6만원 선이 돌파를 돼야 되겠지만은 최근에 와서는 6만원 선 돌파를 앞두고 다시 좀 재차 조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번 도달할 때는 이 가격대를 훌쩍 뛰어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65,000원대, 67,000원 사이까지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종목 문자입니다. 문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36,700원이고요. 비중이 100%입니다. 어이구, 너무 비중을 많이 실으셨어요. 거의 이제 6,700원이면 37,000원 정도 가격대 그 정도가 됐는데, 자, 비중이 100%예요. 사실 SK 하이닉스 물리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SK 하이닉스 지금 주가를 보면은요, 거의 신저가죠. 오늘 28,550원 저가가 나왔습니다. 주가 하락한 이유, 물론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바로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사실 SK하이닉스 반도체 업황의 경우에는 사실 중국 쪽에 대한 중국에서 이제 반도체 시장에 적극적인 M&A를 통해서 진출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주가가 그 동안에도 별로 오르지 못했어요. 2015년도 올해 상반기에도. 그런데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는 SK하이닉스 쪽에서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들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 이 정도까지 주가를 좀, 어찌 팽개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 주가가 29,000원 정도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28,900원. 추가적인 하락, 이 부분은 사실 경제에 대한 부분이겠죠. 바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전반적인 소비가 위축이 될 수 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바로 소비와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 안의 재료로서 하락에 대한 재료로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딱 보니까 4분 이제 12월 달이죠. 이 소비가 그렇게 많이 위축된 부분들도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4분기에 사실 실적이 그렇게 안 좋지는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이제 기사들이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어떤 이제 몇몇 기사가 나오니까 계속해서 그 내용들이 좀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4분기는 오픈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은 SK하이닉스가 과연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안 좋을까? 만약에 실적이 좋으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주가가 밀려서 팔았더니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그때 또 손실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일단 100% 비중 자체는 부담스러워요. 한 종목에 100%의 비중을 치는다. 정말 확신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100%의 비중을 실으시는 마세요. 저는 내일장 부분에 일단 반등을 좀 예상을 해보는데요. 저는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SK하이닉스는 이 물량들을 사실 다 가져가지는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3만원 정도 다시 올라오게 된다면 그 부분에서는 3분의 1 정도는 일단 줄여놓고 그 다음에 시장의 변동성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현금을 좀 확보해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만원 정도 안에서는 위로 올라왔을 때는 현금 30% 정도는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36,700원인데요. 1차 목표 주가가 거기에요. 바로 37,000원 정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37,000원짜리 그 자리 목표 주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자리 부근에 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종목 카카오 질문 주셨고요. 매수가 12만원, 비중 40% 갖고 계십니다. 우선 이 카카오는 최근에 와서 인터넷 은행에 대한 시행이 진행될 수 있는 기대감으로 해서 반등도 보여주고 했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2만원대 보유가라면은 지금 위치 꼭 쥐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 인터넷 은행이 시행되는 부분들은 내년 상반기 때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다림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을 때 분명 이 금융 상품에 대한 대체 상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 대한 다시 한번 새로운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 부분으로 통해서 이 매출에 대한 부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여유를 두고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 들고 갈 수 있는 의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게 된데요. 자, 주가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와서 박스권 형태로 진행되었다가 다소 좀 이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우려되는 모습들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이 시장에 대한 수급이 있다라면은 그래도 버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그래도 순매수세로 일관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큰 흐름들을 좀 수급을 체크해 본다라면요. 네,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수급에 따라서 이 동종목에 대한 등락폭이 지금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우선 이 가격대 10만원 선 언저리에서 과거에 외국인과 기관이 좀 수급이 좀 부족한 때였는데, 자, 지금은 그때보다는 그래도 높이 있는 이 수급을 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이 하반기 때 들어왔을 때 수급보다는 좀 더 떨어져 있는 위치지만은 과거에 있었던 데 자리보다는 그래도 수급이 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격대 근처에 있다라면은 이 수급 지금 빠져나가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기간을 가지면서 이 기관과 외국인 주요 수급들의 또 수량을 모아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부터는 좀 더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기간적으로 내년 상반기 때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참을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비중을 늘리는 관점은 조금은 자제하시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홀딩 기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대한 부분들 시행했을 때 본격적인 반등도 그 시기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이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바로 MC넥스입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이 29,800원이고요. 비중이 30%입니다. 자, 문자 내용을 보니까요. 매수가까지 가지고 가야 되나요?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 저는 MC넥스는요.
매수가까지 아니고 수익 나는 구간까지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MC넥스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분야를 보게 되면요, 바로 카메라 모듈이에요. 카메라 모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쪽에서는 바로 삼성이 바로 주요 납품업체고, 그 다음에 자동차 쪽에 후방 카메라 있죠. 후방 카메라 모듈. 이게 바로 현대 기아차 쪽에 이 기업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즉 IT 쪽 그리고 전장 부품 쪽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MC넥스인데, 자, 실적을 뭐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실적은 좋습니다. 자, 그리고 MC넥스는요, 이번에 삼성 쪽에서 전장 부품 쪽 사업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삼성 쪽과 손을 잡고 있는 그런 업체, 그리고 그래서 전장 부품 쪽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들 수혜가 한번 예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MC넥스는요, 지금은 8자리가 아닙니다, 절대. 자, 일단 차트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의 흐름은 그동안 쭉 위쪽으로 올라왔던 건 결국 실적이에요. 실적이 받쳐줬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꾸준하게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왔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역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수급이 실립니다. 그리고 역시 보시다시피 매집 물량들이 계속해서 차고 있어요.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주가가 밀렸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그동안 들어왔던 바로 수급 자체가, 그 매집 물량 자체가 나가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위쪽으로, 거래량만 동반된다면 위쪽으로 강하게 한번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팔지 마시고요. 보유 관점에서 가져가세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요, 너무 높게는 잡아드리진 않을게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 주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목표 주가는, 32,500원 정도를 일단 1차적인 목표 주가로 보유하시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강문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어떤 안녕하세요. 종목 궁금하신가요? 유비커스를 갖고 있는데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예, 19,000원에 20% 하고요. 네. 네, 아, 19,000원에 20%. 네. 저 17,000원이요. 17,000원에 20%. 네. 예. 자, 이 종목, 일단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종목을 좀 쥐고 계셨고요. 그리고 예. 최근에 와서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예. 우선은 이 종목 가장 궁금한 점이 있다라면은 어떤 것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회사가 통신 관련 네. 쪽이고, 네. 그리고 이제 계속 미국 쪽으로도 앞으로 수출 계획이 있고, 네.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좋고, 회사 재무 상황이나 이런 거 보면은 네.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연기금에서도 지분을 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전망도 예. 있고, 네. 그래서 그거를 전에 이제 14,000원에서 16,000원 한번 팔고, 네. 예, 계속 우상향 하길래 네. 또 들어갔는데, 예. 물려버려갖고요. 근데 네. 이상하게 실적에 비해서 네. 너무 많이 떨어지고, 세력이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좀 여쭤보려고요. 네. 일단 아시는 바와 같이, 한 차례 정도 수익도 내보셨고, 그리고 이 종목을 오랜 기간 동안에 좀 지켜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적인 면에서는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차례 정도 수익이 났을 때 구간이요, 충분히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면서 되었거든요. 그리고 좀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요,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지금은 좀 과대 낙폭한 자리다라고 생각되고 있어요. 충분히 아시는 것처럼 좋은 기업이고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우선 최근에 와서는 이 유비커스가 본래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유비커스가 진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다른 산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망에 대해서 좀 더 유지가 되고 또 새롭게 더 라인을 증설시키는 것이 유비커스한테 가장 호재가 되는 거잖아요. 일단 그런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최근에 와서는 인터넷 상품이 이 단일 상품이 아니라 결합 상품을 많이 진행되게 돼요. 근데 그 결합 상품 중에서 전화 라인도 있고 케이블 라인도 있는데 요 근래 와서 이 주요 TV, 그러니까 케이블 시장이 좀 감소가 되면서 IPTV 쪽으로 많이 사용자가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인터넷 보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종목을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요인 중에, 아시는 것처럼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시장 진출을 한다라는 것은, 당장 이 발휘되는 이 기대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기회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것은 실적이 되느냐 여부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되기 이전에 어느 정도 이 설비에 대한 부분들,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또 기회적으로 비용 지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소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 기간 소화가 14,000원권까지 조정이 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가 생각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좀 과거에 낙폭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차트적으로 접근을 했다면요, 이 종목은 계속해서 연일 이평선을 이탈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소 이 종목은 지금이라도 빠져나와야 될 것 같이 보이지만요, 어느 정도 시간에 대한 이 기간을 기다리신다면은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 기간이 지금 당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좀 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에요, 좀 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돌아올 때까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차후에 올라왔을 때 문제인데, 저는 1차적으로 14,000원권이 적정한 가격대 좀 조정 구간이다라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올라오게 되면은 14,000원대에서 얼마만큼 돌파를 할 수 있는지 그때 다시 한번 수급을 좀 보셔야 돼요. 우선은 14,000원대까지는 기다려보자는 의견이고요. 14,000원에서 그 시기에 수급에 대한 변화를 제가 다음에 14,000원 도달했을 때 다시 한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이해되셨나요? 여보세요? 예. 네. 차후에요. 14,000원 도달했을 때 저희한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예. 그러면 저기 네. 물량을 좀 더 늘려도 괜찮을 거예요? 일단 지금 비중 20% 갖고 계신데요. 당장 늘리기는 아직까지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낙폭과대했다, 싸다라고 느껴지지만은 분명히 안정화를 거치고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이벤트를 좀 지나가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이죠. 한중 FTA가 있어요. 이것까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10% 정도 더 지분을 늘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벤트를 알겠습니다. 좀 보고 매입하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수고하십니다. 궁금하세요? LG 디스플레이요. 아, 그러세요?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24,500원에 40%요. 24,500원에 40%요? 예. 자, LG 디스플레이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24,500원. 지금 매수하신 가격하고 차이는 별로 안 나네요? 네, 별로 안 나는데, 이번에 네. 26,200원까지 왔었거든요. 네. 사기가 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좀 외국인도 많이 사고, 기관도 사고 그러대요. 네. 그래서 조금 참았더니, 네. 또 이게 또, 계속 또 기관은 팔고 외국인도 좀 그러는 것 같아서. 네. 먼저 이제 종목 샀다가 수익이 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수익이 났는데 못 팔았어요. 그리고 손실을 받게 되면은 네. 나중에 못 팝니다. 다시 그 수익을 보기 전까지는. 아쉽기 때문에. 그죠? 저는 LG 디스플레이는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매도하라고요? 네. 만약에 아까워서 못 판다는 건 조금은,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왜 그런 네.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 1분기에도 분명히 LG 디스플레이는 보고서들이 나올 거예요. 실적이 좋을 것이다. 호실적이 달 것이다. 당연해요. LG 디스플레이는 1분기에는 실적이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별로입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단기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시세가 위쪽으로 가는 반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주가 한번 올라오고 나서 고점 찍었던 자리 있죠? 그 자리에 정확히 맞고 떨어졌어요. 그럼 다시 한번 2만원 가까이 때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래요? 네. 왜냐면 근데- 지금 실적이 좋아지만 뉴스가 없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슈 자체도 아직은 없는 상황이고. 그래요? 네. 많이 근데 밀렸기 때문에. LG 전자가 많이 내리니까 네. 혹시 LG 디스플레이도 같이 그러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 그룹이기 때문에 그런 네. 영향은 있죠. 왜냐면 LG 디스플레이는 LG 전자에서 판매하는 TV의 패널을 만드는 업체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당연히 이번에 연관성이 있는 LG 거죠. 전자가 네. 실적이 엄청 좋아졌다고 그렇게 하길래 또 LG 디스플레이도 LG 전자 혹시- 실적이 엄청 좋아졌다. 네.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네. 중요한 건 TV 네. 쪽도 지금은 LG 쪽에서 OLED TV가 처음 나왔을 때 LG가 정말 우세했어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도 OLED TV를 처음으로 쫙 깔아버린 그 기업이 바로 LG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에요,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네. 이게 저번에 26,000원까지 왔었거든요. 네. 이게 돌아서 갈 수는 있을까요?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해도, 이 네. 이 LG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큰 어떤 시세를 보기는 어려워요. 제가 27,000원 되면 팔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놓쳐버렸어요. 글쎄요, 그 정도 자리까지 올 수 있을지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그러면 어느 지금은 정도까지? LG 디스플레이가 반등 나왔던 건, 지금 네. 그동안 물려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팔아야 될 자리를 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기업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나서 반등 나오잖아요. 그럼 싸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실적이 당연히 어느 정도 성장성을 보고서 판단했을 때 싼 기업이 있고요. 그렇지 네. 않은 기업이 있어요. 저도 한 네. 37,000원에서 빠지길래 산 거예요, 싸다고.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지금 싼 자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차라리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세요. 네. 네.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자, 지금 2시 57분이네요.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약 1% 정도 하락한 1929.19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투자 심리가 지금 많이 위축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수급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외국인들이 2,836억 원 매도고요. 기관들은 3,000억 정도의 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1,000억 원 정도의 매도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현재 1.7%대 하락입니다. 2%대에서 조금은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현대차가 현재 1.3% 정도 상승, 한국전력은 1.8%대 역시 상승 중입니다.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우선주는 오늘 2%대 하락 중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아브레퍼시픽 전거래보다 0.37% 하락 중, 현대모비스 역시 자동차 부품주만 오늘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이죠.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LG화학 각각 2.8%, 1.23% 하락 중이고요. 기아차는 오늘 역시 2.8% 정도 상승하면서 시장을 좀 방어해주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은 장 후반때 반등의 기조를 좀 기대를 했는데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미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자, 630포인트대가 이탈하는 모습이었고요. 마이너스 3.7% 빠진 모습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최근에 와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따라서 지수의 방향성이 보이진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소 오늘은 외국인들이 100억대 매도세를 좀 보이고 왔고요. 그리고 기관의 장중 매도세에서 장 후반대에 마지막에 매수세로 전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인 전 업종이 모두 다 시장 하락 동조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나마 외국인의 수급이 좀 진행되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이 이벤트를 앞두고 점차적인 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서 시장에 대한 개별적 대응 필요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장이 마감이 드디어 됐습니다. 자, 오늘 무겁습니다. 시장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폭이 큽니다. 사실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오전장 부근까지는 플러스로 진행이 되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선물 쪽도 플러스 흐름이 나왔는데 사실 국내 시장만 왜 이렇게 또 크게 밀리고 있는지 좀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 오늘 종가 상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마감 상황입니다. 자, 현재 종합주가 지수는요, 전거래보다 1.07% 정도 하락한 1927.82포인트의 거래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나마 자동차하고 부품주들이 선방을 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버틴 것이지, 만약에 자동차하고 부품주가 밀렸다면 아마도 코스피는 2% 정도까지 밀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1900년도였죠. 89년도 그때 이제 금융 위기가 한번 왔었어요. 미국도. 그래서 그 당시에 대부저축은행들이 파산하는 사태가 있었고, 그리고 이후 5년 후에 유동성을 확대시키고 나서 금리가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2개월 정도의 어떤 하락 조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금리를 올렸을 때 2개월 정도의 하락. 하지만 그 이후에 7개월 동안
연속으로 국내 시장이 상승 랠리가 이어졌던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있었죠. 지금 역시도 그 안에서 한 번의 흐름이 과거의 흐름과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그래도 조정 자체는 금리 인상과 함께 주가가 밀린 게 아니라 금리 인상과 함께가 아니라 금리가 인상되기 전에 먼저 선조정이 나온 게 아닌가. 지금 하락에 대한 부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좀 더 힘내신다면 조만간 다시 한번 상승 랠리장 분명히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위축돼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오늘 종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 종가가 좀 크게 밀렸어요. 오늘 3.5%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자, 미국 시장보다 역시 하락폭이 좀 크죠. 이런 부분들 지금 하락했던 부분 자체는 오늘 좀 크게 꽤 큰 하락이 나왔지만 그동안 코스닥 지수의 상승 랠리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무려 한 7개월 정도 동안 올랐습니다. 거래소보다 상승 랠리 기간이 좀 길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폭 자체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역시 조정 마무리되는 그 자리, 불확실성이 소멸되는 그 시점부터는 강하게 또 한번 하락한 만큼 또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전거래보다 3.53% 하락한 630.39포인트에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가 상황 알아봤고요. 자, 특징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신성솔라에너지입니다. 자, 신성솔라에너지.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 장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죠. 오늘 신성솔라에너지가 물론 이제 종가는 2.4% 올라갔습니다만 장중에는 무려 10%까지 올라섰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 자체에 이건 역시 이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던 건데요. 첫 번째가 이제 파리 기후 협약과 관련해서 관련 종목으로 부상하면서 주가가 또 강하게 위로 올라왔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회사 이제 신성 ENG 베트남 태양광 시장에 진출을 한다는 그 이슈와 함께 역시 이제 기대감이 오늘 신성솔라에너지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역시 양봉을 뽑아 올리다가 윗골이 좀 물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 기업에 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도 또 가능하지 않을까 한번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현대상선입니다. 자, 현대상선 오늘 시장 하락폭 대비했을 때 더 크게 하락했던 종목인데요. 장중에 최저점이 16%까지 하락했습니다. 현재 종가는 14% 정도. 현대상선은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현대상선과 그다음에 이번엔 해운업종 한진해운이었죠. 합병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은 강압적으로 합병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잠깐 어떤 주가의 상승이 있었어도 이 기업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어떤 부분들 분명히 명심하시고 투자하실 때 투자 주의 종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현대상선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안타깝긴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분명히 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신용 등급이 지금 WB에서 B 플러스로 하향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평가 자체도 좀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고 추가적인 하락, 하향 조정 자체는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결국은 정크본드죠. 바로 이제 투기 등급의 채권의 어떤 이제 투기 등급까지 떨어진 그런 모습인데 역시 위험한 어떤 투자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는 가급적이면 피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SK 하이닉스가 한 종목 더 있는데요. 방금 전에도 이제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이긴 합니다. 일단 신주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제가 앞서서 제가 종목 상담을 해드릴 때도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지금 SK 하이닉스 4분기 실적을 오픈해봐야 됩니다. 오픈했을 때 실적이 좋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손실폭 자체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조금 더 기간적인 투자를 하셔서 수익으로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확인해 봤고요. 자, 다시 한번 전화번호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힘드실 겁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분명히 어려워요. 이런 시기일수록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포기하시는 순간 모든 게 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지금 과연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 종목인지 아니면 지금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종목 괜찮을까요? 그런 질문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전화와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전략들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전화가 대기 중이고요. 네,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강문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이게 원익 IPS야. 원익 IPS. 예,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도 이야기 주세요. 저기 한 20% 되고요. 네. 매수가가 9,700원입니다. 아, 9,700원. 예, 예. 일단 최근에 와서 만원 선까지 도파를 하려고 좀 움직임도 좋았는데, 예. 우선 원익 IPS 오랜 기간 동안에 그래도 이 앞으로 새로운 고성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충분히 가격이 조정된다라면은 저도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일단 시청자님, 이 예. 원익 IPS에서 지금 위치,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셨어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셨나요? 아니, 한 중기적으로 네. 하려고요. 어느 정도 좀 기간을 보고 들어가신 한 거죠? 2개월 정도. 예. 네. 일단 원익 IPS가 가장 이제 시장에서 눈에 띄려면은 어떤 것이 좋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연초 같은 경우에는 사물 인터넷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핀테크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인터넷 은행까지 이렇게 확산되는 연결고리를 가졌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사물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가 좀 필요한 거예요. 원익 IPS가 그 안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 장비들을 좀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될 것 같고요. 다시 사물 인터넷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느냐? 아마 내년 초에 1월 달쯤에는요, 이 모바일 관련해갖고 박람회, 뭐 CES라든지, 그 MWS라든지, MWA,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새로운 이제 이 모바일에 대한 사용 확대, 이런 것들을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 원익 IPS 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 또 만물 인터넷, 또 더 나아가서 스마트카까지 이런 연결고리에 대한 부분들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2, 3개월 기간 좀 더 지고 간다면은 충분히 반등도 나오고 수익도 나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면은 기다리실 수 있을까요? 예, 예. 네. 이건 아몰레드에 관계되는 건 아닙니까? 네? 아몰레드, 예. 아몰레드. 예. 저는 이제 요즘에 아몰레드 시설 증대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또 수면 위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예. 이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들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업들은 이미 시장에서 좀 이렇게 좀 차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좀 선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쪽 분야하고는 크게 연결고리가 없을 거라 같네요. 네. 예를 들어서 아몰레드 접목된 이제 스마트 기기 웨어러블 이런 파트가 좀 나올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웨어러블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원익 IPS도 뭐 담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죠. 그러나 이제 아주 직접적인 이야기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목표가는 얼마 정도 처음될까요? 네. 목표가는 어느 정도? 목표가는 일단 이 모바일 관련된 사업들이 다시 한번 수면 위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이 1월달, 2월달에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기다려 본다라면은 지금은 거진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의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 8,5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요. 충분히 이 구간 안에서 박스권 형태로 해서 바닥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이 만원선 돌파 여부에 따라서 탄력이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그 시간이 달려있는데 저는 일단 한국과 중국의 FTA만 진행된다라면은 그 이후부터는 이 전기전자 부품주들 다시 한번 또 수면 위에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전기전자가 좀 약세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중 FTA 지나고 난 다음에 만원선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좀 보시고요. 만약에 돌파를 한다라면은 일단 한 2, 3개월 동안은 13,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반등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만약에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면은 차후에는 좀 더 낮은 가격대 11,000원 선을 1차적인 목표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격대를 좀 나뉘어서 단계별로 보시고요. 11,000원대 혹은 13,000원대 올라왔을 때는 저희한테 한 번 더 연락을 주세요. 그 시기에 또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앱젠요. 웹젠이요. 네.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주세요. 36,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한 20% 됐는가 봐요. 3만원대에서 매수하셨어요? 네, 한 몇 달 됐거든요. 네, 어우.
몇 그 수하십니까? 방송에서 추천해서 샀는데 네. 사상 물려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어요. 거의 고점 자리네요. 그 자리가. 무슨 말입니다. 자, 일단 웹제는 그 전에 이제 몇 달 정도 됐다면 떨어지는 구간에서 사신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이제 그 웹젠의 뮤라는 게임이죠. 이제 중국 쪽에서, 한국 쪽에서 이미 있었던 게임인데 중국 쪽에 진출하고 나서 정말 크게 히트를 쳤어요. 네. 그리고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사실 그 웹젠이라든지 또는 게임주들 중에서 이제 컴투스라는 기업도 있죠. 그 기업도 크게 한번 게임이 히트치고 나서 주가가 정말 크게 오르고 나서 다시 오르고 네. 지금 조정 중이에요. 네. 자, 일단 웹젠은 또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원래 이제 이 기업의 최대 주주가 바로 NHN 엔터테인먼트였거든요. 네. 근데 최대 주주가 7월 달에 지분을 매각했어요. 네. 지분은 이제 매각하면서 이제 김병관 이사회 이장이 바로, 지금 최대 주주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 부분 때문에도 주가가 밀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려감이라고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이 김병관 의장이 지금 현재 최대 주주로 있지만, 이 사람이 과거에 NHN 게임즈 대표 이사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전에, NHN 한게임 사업부의 또 부장도 했었고, 그 다음에 NHN, 게임 제작실 실장도 했던 만큼 관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변경은 큰 이슈는 아닙니다. 그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터져야 되는데, 지금 웹제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지금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지금 한풀 좀 꺾이는 모습은 분명히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투매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 손실이 분명히 크실 거예요. 36,000원 정도 자리가 되셨다면, 네. 손실이 좀 크실 텐데, 다시 한번 사이클은 올 겁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사이클은 올 거예요. 하지만, 과거에 주가가 정말 고속으로 이제 올라왔던 그 정도의 어떤 신호라기보다는요, 이번에 주가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때는 좀 완만한 흐름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목표 주가는 36,000원 가격은 너무 높게 사셨고요. 네. 3만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차라리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만 원까지는 가겠습니까? 네, 그 정도짜리까지는 시간을 좀 투자하시면 분명히 3만원 자리까지는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자르지 마시고, 오늘 투매예요. 지금 8%까지 떨어졌다는 건, 일단 투마성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간 거고요. 보통 그리고 4분기에는 또 게임주들 실적이 좋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니까요. 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기다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어머니. 네. 네. 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M젠. M젠.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980원에 30%입니다. 4,980원이요? 예, 상당히 조금은 부담스러운 가격대였네요. 예. 최근에 조금 내려왔어요. 일주일 동안에. 예. 일단 충분히, 5,000원 밑에서는 담아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다만, 이 M젠이라는 회사는요, 예. 예전에 이 GI블루라는 회사였어요. 예. 그리고, M젠이 사명이 좀 바뀌고 나서 이제 이 껍데기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사업성이 그렇게 부각이 되지는 않았어요. 예.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예, 셀루메드가 인수한 회사입니까? 네? 셀루가 예. M젠을 인수했답니까? 또 M젠이, 일단, 그러니까, 이 바이오 의학 쪽으로 이 전환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바이오 회사로 변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옛날에 GI블루 때는 철도 관련된 회사였거든요. 그런 예. 이제 IT 장비 같은 기업들. 근데 예. 이제 M젠이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색깔을 싹 바꿨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뚜렷하게 사업이 바뀔 때까지는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예. 이해되세요? 자, 예. 그래서 그 단점이 여실히 주가에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요, 주가가 일전에 한번 감자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주식수를, 유통 물량을 좀 축소를 했지만, 그래도 시장에 어느 정도는 좀 관심을 계속 받아야 돼요. 최근에 5,000원, 그리고 오늘 4,395원, 이렇게 가격대를 형성하는데도 불구하고요, 4,000원대, 5,000원대 주가가 하루 일 거래량이 10만 주가 채 안 돼요.
이거는 시장에서 이 종목을 크게 관심에 두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예. 그러니까 뚜렷하게 사업이 무엇이다라고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소개가 될 때까지는요, 엠젠에 크게 관심이 안 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관심 자체가 없는 때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기준을 잡기가 어려워요. 네. 일단 여기 제가 화면에 엠젠의 이 사업 매출 구성표를 보여드렸는데, 보시면 아직까지 예전에 GI블루에 있었던 사업 그대로에 있어요. 물론 여기서 첨가되는 산업, 뭐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자회사에 대한 얘기들이 좀 더 부각이 되면은 사업성이 이제 다른 색깔로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관심을 못 받고 있어서,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은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 찾기보다는요, 그냥 단순하게 가격을 두고 어느 정도 이탈이 되면은 종목을 다음에 좀 더 관심이 갔을 때 사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재차 좀 올라오면요, 이 종목은 지금이 볼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종목은 종목 정리 관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최근 일주일 동안에 빠졌던 것이 시장이 같이 빠져서 이 종목도 그냥 동달아 빠졌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더 빠지게 된다면요, 4,200원 여기까지는 지켜줘야 될 것 같고 4,200원대까지는 조금 참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렸어요. 4,200원 이탈하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그리고 재차 좀 반등이, 시장도 반등 나오고 이 정도 반등이 나오면은 그냥 저는 큰 욕심 내기보다는요, 매수가에서 빠져나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의 엠젠이 크게 관심을 받을 때가 아니다. 나중에 좀 더 적극적인 수급 거래량이 좀 들어왔을 때 그때 접근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예, 이야기 드리도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3시 18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장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마감이 됐지만요. 자, 이번 주를 위해서 그동안에 사전 예행 연습이 진행됐던 겁니다. 이번 주는 모든 어떤 불확실성들이 한꺼번에 소멸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장 분명히 올 겁니다.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내일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